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쫓아오는 게 좀 어렵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힘들죠. 압니다. 알아요. 이게 다들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이게 수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수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단어들 몇 개만 기억날 뿐이지 확실하게 응용하고 활용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배움의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그 과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나면 활용하기까지 정말 다양한 단계가 필요한데, 알고 나면요, 그 다음이 알고 있다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해한다가 돼요. 내가 이게 무엇인지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드디어 이해했어. 그러면 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응용하고. 그러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응용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 활용의 단계까지 가기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의 이 기반을 쌓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이해가 된다면 응용하고 그 다음 활용하는 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꾸준히 저를 믿고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또 여러분들의 알고 있음을 더 늘려드리기 위해서 또 새로운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뭔데요? 빛. 빛을 한번 배워볼 건데, 이 빛은 진짜 까다롭고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이 빛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도 유튜브 채널 하나를 다 꽉 채울 만큼 빛의 내용이 정말 많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함축적이고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의 알고 있음을 늘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우선 빛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의 종류가 2가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 빛의 종류가 어떻게 2가지나 있어요? 빛은 빛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미술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빛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연광. 그럼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 태양밖에 없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다 밝아져. 해가 지면 다 까매지고. 이게 자연광이에요. 햇님, 자연광. 그러면 2번째 빛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인공광, 전구류들, 라이트를,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인공광이에요. 자, 그럼 이거 2개를 왜 구분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미술 학원에서 배우는 아카데믹한 모든 미술들은 인공광을 써요. 그래서 이 인공광에 대한 특징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봐야 되는데, 이 인공광은요,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최소한의 변수를 가지고 모든 변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려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빛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해낼 수 있죠. 변수가 없어. 근데 자연광 같은 경우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해가 여기 떠 있을 때 그림을 그렸는데 한 1시간쯤 지나니까 해가 한 이쯤 왔어. 변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햇님이 이렇게 평소처럼 왁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구름이 좀 꼈네. 해가 조금 이렇게 좀 흐려. 약간 빛이 좀 산란해서 와. 그러다 보면 그림자가 없어지거든요. 자연광은 있는 그대로 변수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변수 덩어리일 때를 어떻게 그려내야 되는지, 그리고 변수가 아예 없어진 상황을 어떻게 그려내야 되는지, 이 2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배워보셔야 되는데, 근데 뭐가 됐든 이 자연광도 빛이고 인공광도 빛이란 말이에요. 뭐가 됐든 이 빛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것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 떠들고 이제 나머지는 종이 위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우선 제가 요것부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땅바닥 위에 서 있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지. 여러분들을 수업하기 위해서 예쁜 눈, 코, 입을 가지고 해맑게 이렇게 엄지 따봉하고 이렇게 있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A라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안녕, 난 A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B라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안녕, 난 B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C라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안녕, 난 C지. 그러면 나와 제일 가까운 상자는 A, B, C 중에 뭡니까? A. 그쵸? A가 나랑 제일 가깝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서대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있대요. 안녕, 난 조명이지. 반짝반짝 빛나지. 그러면 이 조명과 A가 제일 가깝습니까? B가 제일 가깝습니까? C가 제일 가깝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상의 거리가 A가 더 가깝죠. 그리고 직선상의 거리가 B가 두 번째죠. 그리고 직선상의 거리로 C는 세 번째죠. 그럼 A, B, C 중에서 뭐가 나한테 제일 밝게 느껴질까요? A? 이거 여기서 정답은 몰라요예요. 몰라. 왜요? 선생님, 당연히 조명이 여기 있으면 빛이 이렇게 올 거니까 A가 나랑 제일 밝겠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전제를 이거를 깔아둬야 돼요. 이거 자연이야? 아니면 인공이야? 이렇게. 햇님이다 싶으면 다 똑같아. 햇님이 엄청 힘이 세기 때문에 햇님은 진짜 강해요. 여기 이렇게 근육도 그려내고 싶다. 엄청 강하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 물체의 거리가 한 10km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싶으면 얘가 반짝거리는 거는 얘가 반짝거리는 거, 얘가 반짝거리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얘가 인공광이야. 갑자기 이렇게 전구가 됐어. 난 좀 약해. 그러면 전구랑 가장 가까운 게 가장 밝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요것부터 일단 구분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는 자연광은 변수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인공광을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자연광이 아니라 그냥 전구가 되는 거예요. 안녕, 난 애기 전구가 되어버렸어. 힘이 없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더 이상 자연광이 아니라 인공광인 상태에서 보면 이 빛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나오기 시작할 건데 A가 제일 가깝죠? 네. 그러면 A가 제일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B가 두 번째로 가깝죠? 그럼 B가 두 번째로 밝고 C가 세 번째로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빛이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녕, 나 이동했어. 이제 여기 있어. 여기는 이제 빛이 없고 여기서만 이렇게 빛이 있어. 그럼 전구랑 얘가 제일 가깝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죠. 그럼 세 번째로는 얘죠. 그러면 내 눈에는 A, B, C 중에 뭐가 제일 밝게 느껴질까요? 그래도 조명이 가까운 C가 밝지 않을까? 틀렸어요. 이것도 몰라요. 왜냐라고 하면 빛의 두 번째 특징인데 이 빛이 여기서 이렇게 파장을 그리고 이렇게 닿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 반사된 빛이 나한테 돌아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반사된 빛이 돌아오는 거리가 A가 제일 짧다, 그죠? 그리고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잖아요. 그럼 나는 A가 제일 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또 변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변 이 배경이 어두워? 밝아? 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하나를 암기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뭔가 이런 배경, 이 많은 조건들이 총망라해서 나에게 도착하는 굉장히 복잡한 물리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암기해서는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좋아요. 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빛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배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이 빛의 종류에 따라서 매번 매 순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빛은 절대로 암기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주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전달되는 빛의 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광도 또 자연광도 빛의 세기에 따라서 또 내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미술학원 가가지고 여기는 밝은 면이니까 여기는 밝아야 돼, 여긴 중간 면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학원에서 제일 먼저 잘못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빛에 대한 암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을 좀 더 똑바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조건들을 한번 걸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해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자연광과 인공광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오늘은 인공광에 대해서만 배워볼 겁니다. 자연광은 조금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보는 걸로 하고요. 인공광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배경과 이 그림에 대한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빛 그리고 어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어둠은 없는 거예요. 빛만 있어요. 빛이 무언가를 때리기 때문에 이 빛이 닿지 않는 면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이 사물이 뭔지 대충 느낌이 온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빛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이 빛의 성질에 대해서만 이해를 한다라면 이 어둠은 조금 더 나중에 배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봐야 되는데, 빛이 이런 식으로 안녕 난 빛 이렇게 쏘지 라고 하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어떠한 파장을 그리면서 가요. 그래서 빛은 첫 번째로 퍼져요. 요거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빛은 확장되고 퍼진다. 그럼 반대로 빛을 받지 못하는 요 면은요, 우리가 이 어두운 면, 이 그림자 면은 퍼지지 않아요. 요거를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 지금 조명이 저쪽에 있어요. 지금 실제로도 조명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화지도 미세하게 여기가 더 밝을 거예요. 그리고 미세하게 이쪽으로 갈수록 살짝씩 어두워질 거고요. 실제로 조명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여기나 되게 비슷하다, 그죠? 근데 어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딱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면 이 그림자 끝이 이렇게 경계가 딱딱딱딱 나온다, 그죠? 손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야, 붓으로 할래. 붓으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자를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자 경계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영역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어둠은 응집돼요. 요거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차이를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요런 정육면체를 그릴 때, 만약에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어. 안녕 난 빛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지. 그러면 이 빛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도착합니까? 그러면 한 이쯤 이렇게 도착하겠다, 그죠? 네. 여기서 도착해서 나한테 이렇게 가까워질 건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 밝은 면이에요. 빛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밝은 면은 여기나 별반 차이가 없어야 돼요. 비슷해야 돼. 이 뒤에가 조금 더 어두워질 거라고 한들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게 전부지 더 이상은 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어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빛을 거의 못 받잖아요. 지금 빛이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 뒤쪽 면이 빛을 많이 받아버리고 여기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자에서의 어두움의 정도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여기가 제일 어둡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덜 어둡고, 또 이 아래쪽은 또 덜 어둡고, 이런 식으로 어둠은 밝음이랑 다르게 이 안쪽으로 모여드는 이 응집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약하면 밝음은 퍼져.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어둠은 응집돼. 그럼 반대말로 하면 이제 어둠은 모인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거칠어야 돼요. 근데 이 거칠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누가 보면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말로 보면 경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러면 어둠은 다른 말로 보면 그림자죠. 이 그림자를 표현할 때는 경계가 느껴질 수 있게, 그리고 이 밝음을 표현할 때는 경계가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일단은 빛의 성질을 첫 번째로 이해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밝은지, 예를 들어서 여기 밝아요, 여기는 조금 덜 밝아요, 여기는 어두워요, 여기는 조금 덜 어두워요, 여기는 덜 어두워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밝고 어둠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림을 이해할 때, 그림을 그릴 때,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 정말 중요해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도 1, 2, 3, 4, 5, 6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4는 3보다 커, 그리고 5보다 작아, 이런 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이것보다 크지만 이것보단 작고 이것보단 작지 않는 약간 이런 느낌을 필요해 라고 이제 되게 추상적으로 대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둠과 밝음의 정도를 숫자로 나열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톤이라고 합니다. 톤, 정말 많이 들어봤다, 그죠? 그럼 이 톤은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됩니까? 라고 하면 톤에서의 규칙이 있어요. 교육기관마다 전부 다 다르지만 이 톤에 대한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밝음, 그리고 톤에 대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둠, 요게 규칙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1번부터 8번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0번에서 18번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번에서 9번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교육기관마다 되게 다양하단 말이죠.
어떤 문화권에서 수업을 받았느냐, 어디 누구한테 그림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지지만 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1번부터 5번까지 쓸 겁니다. 그러면 1번이 화이트고 5번이 블랙이겠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는 0번부터 10번까지 써볼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칸을 하나 그어놓고 여기가 0번이에요. 0번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수한 도화지 컬러 그 자체를 우리는 화이트라고 하죠. 근데 이 도화지 컬러가 정말 순수하게 흰색일까요? 그럼 아니야. 이것도 약간 아이보리색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도화지에서 순수한 화이트를 표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0번 말고 1번부터 10번까지를 써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0번이 오게 되는 경우는 내가 실제로 물감을 가지고 컬러를 쓰기 시작하면 0번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도화지 컬러보다 더 밝아질 수가 없으니 1번부터 사용을 한다. 그러면 1번 컬러는 뭡니까? 그러면 요게 1번 컬러예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의 도화지 컬러가 1번 컬러. 이것보다 더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밝은 컬러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물감을 썼을 때 나오는 컬러는 0번 컬러.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 컬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2번 컬러는 한 요 정도예요. 살짝. 진짜 살짝. 뭐가 왔나 싶을 정도. 자, 그럼 3번 컬러는요? 조금 더 비벼요. 이 정도가 3번이에요. 자, 그럼 4번 컬러는요? 이제는 연필이 조금 와줘야 돼요. 그리고 비벼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컬러는요? 요 정도가 5번. 그럼 이제 6번 컬러는요? 조금 더 어두워져요. 생각보다 어둡죠. 요 정도가 6번. 그리고 이제 7번 컬러는요? 더 어두워? 더 어두워. 자, 이제 8번 컬러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8번부터는 거의 어둠에 가까워져요. 자, 그리고 9번 컬러는요? 요렇게 연필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둠을 내면 9번 컬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 연필은 검정색이에요? 회색이에요? 어두운 회색? 이거 검정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검정색이 어두워요? 여기 있는 이 검정색이 더 어두워요? 저거 연필에 있는 거. 연필에 있는 이 검정색이 더 어둡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10번 컬러는 연필로는 표현을 못해요. 한계야. 이것도 컬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같은 경우를 어떻게든 최대한 뭐 6B나 8B 같은 걸로 꾹꾹꾹꾹 뭐 목탄 같은 걸로 꾹꾹 눌러서 10번까지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1번부터 9번까지가 이 연필이라는 재료가 낼 수 있는, 또 종이와 연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조금 더 색감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중간중간에다가 텀을 좀 더 늘려서 여기 이렇게 3.5번 그 사이를 쪼개는 거지. 1번보다 더 밝고 9번보다 더 어둡기 힘들다. 그죠? 여기에서 뭐 4.5번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단계가 더 많아지긴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1번부터 9번까지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다. 그러면 0번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도화지가 백색이 아니기 때문이고, 10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연필이 완벽한 블랙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번부터 3번까지를 밝음이라고 봐요. 딱 3분의 1? 네. 안녕, 난 밝음. 그리고 여기 4번부터 6번까지를 중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7번부터 9번까지를 어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싹덕이고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건 절대로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정한 거야? 내가 정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매 순간 나 지금 3번 컬러가 필요하네? 그러면 3번 컬러를 만들어냈을 때 이 명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나 지금 여기 7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7번 컬러를 만들어냈을 때 이 7번 컬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7번 컬러와 균일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스승과 나의 선생님과 어떠한 집단이 있으면 집단끼리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 이거 7번이라고 보자. 그리고 우리 요건 8번이라고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때는 이제 앞으로 요게 7번이다 그러면 7번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말 거대한 언어적인 어떠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앞으로 7번이다 그럼 7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번에 여기 이 부분을 5번으로 한번 채색해 보세요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채색을 했어. 그럼 틀린 거죠. 이거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럼 6번 가까이 이렇게 나온다 그죠? 시키는 대로 안 했네. 그치. 그러면 여기 지금 5번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6번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수정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마다 톤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 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서로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질 때도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요거 있죠? 여기 얘는 몇 번 톤이에요? 밝은 것 같긴 한데. 이거 몇 번 톤이에요?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휴대폰들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이 휴대폰을 켜서요. 이렇게 사진기를 꺼내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톤표 있죠? 이 톤표랑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 갤러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 수정 버튼 딱 눌러주시고 잠금을 해제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채도라고 나올 거예요. 이 채도를 다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보여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궁금해했었던 여기 이 부분은 3번이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몇 번이에요? 더 어두운 것 같은데? 한 8번, 9번쯤 되겠는데요? 그죠? 그럼 여기는 몇 번이에요 하면 한 5번, 6번쯤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물에 맞는 명도를 찾아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명도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짝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채색했는데 여기 아까 3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누가 5번으로 채색을 했어. 그럼 이 부분 3번으로 고치셔야 돼요. 여기 너무 어둡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캐치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톤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해주셔야 빛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선생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빛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뭔가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또 조건에 따라서 이 빛이라는 것이 너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떠한 절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까지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지표와 저희 지표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얘를 보고 있으면 얘가 좀 더 밝게 혹은 어둡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순수한 이 자료가 실물로 필요하단 말이야. 그거는 이 밑에 더보기 링크를 눌러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3번을 그리고 싶을 때 바로 3번, 내가 4번을 그리고 싶을 때 바로 4번, 더 나아가서 3번과 4번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의 눈이 생겼다라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다음 수업을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가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로 다음 수업을 한번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멈추신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톤표를 맞춰서 저와 함께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 수업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멈추시고 이 톤표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매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육면체를 이번엔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정육면체 이거 너무 많이 그린다. 꿈에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숱이 잘 맞춘 정육면체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빛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그림 그릴 때 빛들이 전부 다 좌측 상단에 있거든요. 네. 그 이유를 아세요? 아니요. 빛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글자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책을 읽는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시선의 방향이 끝나잖아요. 네. 우리가 문자를 읽는 방향과 빛의 방향이 같아지면 시각적인 편안함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빛을 이렇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게끔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번 그림은 똑같은데 조금 특별하게 그리고 싶어. 나는 형태가 막 특별하지 않으니까 빛이라도 좀 특별하게 그릴래. 그러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와주게 되면 똑같은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살짝의 불편함이 생기면서 그림이 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근데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살짝 월반해서 제가 요거 하나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림은 무조건 편안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불편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불편함과 편안함을 적당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그림인데, 요거 하나만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제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생긴 테이블에다가 딱 정가운데에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컵을 놨어요. 아, 난 컵 안녕. 이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컵이 눈에 띄세요? 뭐 컵이 있긴 하지. 그죠? 편안하죠? 보기 좋죠? 근데 이 말괄량이가 여기다가 이 컵을 딱 걸쳐 놓은 거야. 아, 이거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거 어떡하냐? 요렇게. 그럼 이때부터는 모든 시선이 여기 간다? 아,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이거 빨리 이 안쪽으로 고쳐내고 싶은데 불편하죠. 근데 이 불편하다는 다른 말로 보면 불안하죠. 이 불안한 형태는 시선을 집중시켜요. 그리고 편안한 형태는 시선을 풀어줘요. 그래서 그림 안에는 적당히 불안한 요소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편안한 요소도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번에 조형적인 수업을 할 때 제가 마저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원래 진도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왜 빛을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 얘를 채색을 해볼 건데, 지금 조명은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가 전구랑 좀 더 가까워 보여.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가 제일 가깝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드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도형을 놓고요. 그리고 전구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랑 제일 가까운 건 여기겠죠. 그리고 지금은 빛이랑 제일 가까운 것도 여기죠. 이럴 때는 크게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전구가 여기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이 네 꼭지점에 빛이 균일하게 도착한단 말이에요. 빛과의 거리가 거의 비슷해. 그러면 얘랑 얘 중에 어디가 제일 밝아요? 그러면 이 빛이 튕겨져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리가 짧을수록 더 밝아져요. 근데 반대로 빛이 여기 이렇게 있대. 더 멀어. 그래서 이렇게 오면 오히려 맨 뒤에 있는 여기가 더 가깝고 여기가 더 먼데도 이 튕겨져서 나오는 요 길이가 짧아지면 우리는 여기를 더 밝게끔 느낍니다. 근데 빛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마찬가지로 여기가 제일 밝죠. 그러네. 그러면 이 밝은 면 중에서도 나와 가까운 거리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는 항상 빛의 위치도 중요한데 나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도형이 이렇게 생겨져 있으니까 나랑 제일 가까운 꼭지점은 이 친구다, 그죠? 네. 그럼 이 친구 이 부분이 훨씬 더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윗면은 밝은 면입니다. 우리가 아까 밝은 면을 바를 때는 이 톤에서의 밝은 표 있죠? 이 밝은 톤에서도 1번, 2번, 3번만 써야 돼요. 밝은 면인데 4번, 5번, 6번까지 왔다 그러면 이 물체가 사실은 흰색이 아닌 거예요. 요것도 한번 구분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 채색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빛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사물의 고유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제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연필깎인데 얘가 연두색이다, 그죠? 네. 그럼 이 사물의 고유색은 연두색인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이 명도표로 보면 몇 번 톤이에요? 중간? 한 4번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애초에 빛을 아무리 받아도 4번인 거야. 이 고유색이 나오니까. 근데 이 조명을 더 세게 받으면 4번에서 조금 더 밝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밝아져 봤자 3번인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4번 명도이기 때문에 얘는 4번에서 출발해서 나랑 제일 가까운 요 부분만 살짝 3번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반대로 여기는 엄청 어둡죠? 얘는 지금 명도 단계로 따지면 거의 7번, 8번에 가까워요. 얘는 빛을 아무리 받아도 얘가 지금 플라스틱이라서 반짝반짝거리지만 반짝반짝거리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빛을 아무리 받아도요 얘는 6번이에요. 자, 요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제가 쓰다만 장갑이 있습니다. 라텍스 장갑이죠. 얘는 지금 명도 단계가 몇 번이에요? 그러면 7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빛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 7번, 6번에서 왔다 갔다 하지 갑자기 1번, 2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정육면체를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빛이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원래 무슨 색이야, 그리고 얘는 어떤 명도를 고유색으로 가지고 있어, 이게 더 중요해져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정을 할 거예요. 이 정육면체는 완벽한 화이트예요. 석고상처럼 엄청난 화이트, 이것보다 더 밝을 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이 물체의 고유색은 1번인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1번이래. 그러면 어딘가는 나와 멀어질수록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질 때 어두워지는 영역이 밝은 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확산한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 이 밝은 면의 영역을 크게 잡아주는 거예요. 요만큼 밝아. 그리고 이 뒤쪽은 살짝만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이해되세요? 끝이야, 밝은 면. 그러면 어두운 면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선을 어둠은 응집한다 그랬죠. 이 안쪽으로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밝은 면은 이렇게 해서 톤을 하나, 두 개만 나눴다고. 그럼 어두운 면은 최소한 5개는 나눠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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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갈수록 좀 더 조여들게끔. 그쵸.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 근데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어두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둠이 풀려야지 왜 여기가 어두워요? 이것도 나랑 마찬가지예요. 봐요. 빛이 여기서 이렇게 도착해도 이렇게 도착해도 이렇게 도착해도 나와의 거리가 중요했던 것처럼 어둠 역시 나와의 거리가 중요해요. 어둠도 나와 가까울수록 더 어둡게 느끼고요. 나와 멀어질수록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왜냐라고 하면 요거 궁금해 하실 건데, 자, 전구에 있는 빛도 이렇게 확산돼서 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확산되는 빛은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도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겠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빛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주변에 있는 빛이 간섭을 해서 살짝씩 더 밝아져요. 여기까지가 굉장히 정석적인 설명인데, 더 중요한 게 나와 가까이 있는 물체가 더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빛에 조금 더 가까워 있기 때문에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좀 더 짙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빛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나와 제일 가까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나와 가까울수록 더 밝고 더 어둡다. 개소리죠. 그럼 나와 가까울수록 더 밝고 더 어둡다.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 앞에다가 괄호를 쳐서 밝은 면이 더 밝고 어두운 면이 더 어둡다. 이렇게. 그러면 밝음은 반대로 멀어질수록 어두워져요. 멀어지면 빛이 덜 닿으니까. 그리고 어두움은 멀어질수록 오히려 밝아져요. 빛이 약해졌으니까 그림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물의 고유색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오호,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밝음은 확산되기 때문에 여기 두 층으로만 나눴다라면 어둠은 응집되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9번 컬러가 오는 겁니다. 진하게. 누가 봐도 9번이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8번 컬러가 오는 거예요. 조금 덜 진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7번 컬러가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몇 번 컬러가 와야 됩니까? 6번 컬러가 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요 끄트머리는 5번 컬러가 오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밝음에서는 변화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럼 없어. 밝음은 그냥 색깔 한 번 바뀌고 끝이야. 근데 어둠에선 변화가 몇 번 생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생겼죠. 네. 어둠에선 변화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 그릴 때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그림에서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요, 여기는 변화가 없죠.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더 편안해져요. 여기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그림을 편안하게 그리고 싶어. 그럼 밝은 면을 보다 신경 써주고, 조금 불편했으면 좋겠어. 시선을 조금 이렇게 테이블 끝에 딱 걸린 컵처럼 살짝 더 집중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둠에 신경을 써주면 조금 더 우리가 그림을 좀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잘 그리는 것도 정답인데, 그림을 나중에 배우면 배울수록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둘 다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여기 뭐야? 여기 밝음이고 여기 어둠이면 여기 중간이죠. 사이. 근데 이 중간면이요,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이거 왜 어려워요? 라고 하면 이 중간 톤은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봐요. 밝은 면은 여기 밝았죠. 네. 그리고 여기 어두웠죠. 어두운 면은 여기 어두웠죠. 그리고 점점 밝아지죠. 그러면 이 중간 면은 여기가 어두워야 돼요? 여기가 어두워야 돼요? 중간? 뭔데? 여기 어떻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밝아야 돼? 여기가 어두워야 돼?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죠. 둘 다 정답이에요. 여기가 어두워져도 되고 여기가 밝아져도 되고, 얘가 어두워져도 되고 여기가 밝아져도 되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둘 다 오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중간 톤은요, 우리 여기에서 하나만 더 개념이 오게 되면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만약에 배경이 흰색이라면 멀어질수록 배경의 컬러가 끼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오히려 밝아져야 되죠. 근데 만약에 배경이 검정색이야, 그럼 멀어질수록 오히려 어두워져야 돼요. 제가 요거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에 맞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봐요. 저 멀리 있는 한라산, 제주도에서 한라산은 어디서든 다 보이니까,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이렇게 한라산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파란 하늘일 땐 한라산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그럼 파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막 노을이 막 석양이 막 이렇게 지고 막 이렇게 뉘엿뉘엿 막 붉어 하늘이, 그러면 저 멀리 있는 한라산은 무슨 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근데 해가 다 졌어. 완전 깜깜해. 배경이 막 블랙이야. 그럼 저 멀리 있는 한라산은 어떻게 보여요?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배경이 가지고 있는 컬러와 그리고 나와의 그 관찰하고 싶은 이 물체의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경 컬러가 이 사이에 껴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렵고 멋진 말로 공기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빛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원근법보다 더 상위 개념이 아니거든요. 원근법이 더 큰 개념이야. 거기다 빛이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거지, 원근이랑 빛이랑 감히 누굴 막 비빌 수가 없어. 그래서 빛은 항상 원근법의 이게 하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원근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찰하는 대상과 관찰자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경의 컬러가 끼어 들어가는 이 현상을 공기원근법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이 중간톤 같은 경우에는 빛에 대한 간섭이 조금 적어요. 봐요. 밝은 면은 빛을 막 이렇게 직방으로 받아. 막, 와! 그러면, 밝아! 그리고 어두운 면은 빛을 완전 못 받아. 그래서, 어두워! 이러고 있는데, 중간 면은 어느 정도 받아. 그리고 그림자도 어느 정도 져. 그러면 빛에 대한 간섭이 최소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빛에 대한 상관관계보다 이 공기 원근에 대한 상관관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원근법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어렵다. 좋아, 일단 도화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제가 정육면체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릴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나. 와, 나 정육면체 마스터 되겠는데? 정막.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배경이 화이트래요. 그리고 여기는 배경이 어둡대. 이런 식으로 배경이 적당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러면 빛은 마찬가지로 얘도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얘도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그러면 밝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똑같아.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둠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똑같아. 이쪽 이렇게 어둡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풀려요. 얘도 똑같아. 일단 빛을 받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막 입에서 피 흘려가면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중간 톤이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 배경이 밝으니까 멀어질수록 다시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깔끔해져요. 요렇게. 근데 여기는 배경이 어둡잖아요. 어두운 배경이 들어와서 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두워져. 그러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해져요. 이해되세요? 그쵸? 근데 만약에 반대로 배경이 밝은데 여기가 끝이 어둡고 안쪽이 밝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금 불편해요. 근데 여기 보면 얘는 편안하죠? 네. 얘는 불편하죠?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좀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럼 일부러 불편하게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좀 편안하고 싶어? 그러면 정석에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미술 이론적으로 정답은 뭐다? 위가 정답이다. 배경이 밝으니까 멀어질수록 배경의 컬러가 끼어 들어오는 것이 정석이다. 어둠도 마찬가지겠죠. 어둠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배경이 어두운데 밝으면 똑같아요. 그리고 어둠도 똑같아. 근데 원래라면 배경 컬러가 멀어질수록 끼어들어야 돼서 여기가 어두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가 밝아진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물이 조금 불편해져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위에 걸 쓸 거냐 아래 걸 쓸 거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 위가 정답이다. 이 아래쪽은 응용 변화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빛이라는 소재 자체가 원래 그냥 각 잡고 늘어지면 3박 4일도 늘어질 수 있어. 빛이라는 것만으로도 강의하더라도 이 채널을 다 꽉 채울 수도 있어. 근데 물론 제가 수업했지만 제 수업 안에서도 허점이 있고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제가 저의 오류나 그때 이걸 설명하지 못했습니다는 제가 이 다음 수업 시간 때 채워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 라고 하시면 안 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빛은 늘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이 그림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옮기는 것이 아닌 적당한 편안함과 불편함을 조율하는 이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 빛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원근감, 이 원근법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물리 법칙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 나는 선택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내 그림 안에서 조율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빛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내용들을 오늘 다 정리할 수가 없으니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이 활용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번 수업 때 빛 2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약간 투시 수업할 때처럼 약간의 악몽이 좀 새록새록 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이 지긋지긋한 정육면체를 또 그릴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좀 지치죠.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배움의 과정에서 이 지루함은 견뎌내야죠. 반복도 견뎌내야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육면체를 하루에 수십 개 그리기 시작하면 스케치 없이도 이런 깔끔한 정육면체를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빛은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안녕, 나는 여러분들의 시각적 편안함을 위해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는 인공광이지. 얘는 절대로 자연광이 아니에요. 인공광이에요. 인공광이지. 인공광은 자연광이랑 다르게 변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나랑 제일 가까운 여기 있는 밝게, 뒤로 갈수록 살짝 어둡게 손끝으로만 살짝 잡아주세요. 그럼 밝은 면은 끝이에요. 편하네. 그리고 이제 어두운 면을 그려볼 건데, 어두운 면은 이제 밝은 면과 다르게 밝음은 확장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 어두운 면은 응집된다 그랬다, 그죠? 이 응집은 뭐예요? 확산은 이렇게 퍼지는 거고, 응집은 이렇게 뭉치는 거잖아. 그러면 응집되는 부분에서의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래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얘가 나랑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점점 멀어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앞쪽에는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좀 더 밝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개념 하나만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물의 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물이 생겨 먹어진 이 사물의 원리인데, 이 사물에서 나오는 이 직선들 있죠. 네. 요 직선을 우리가 결이라고 해요. 이거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서 요건 제가 다음이나 다다음 수업 때 꼭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요약해서 이 결 방향대로 채색을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채색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결 방향대로 요런 식으로 컬러를 넣어주면 훨씬 더 정리가 되어 보인다고. 그래서 결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컬러를 겹쳐주는데, 근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뭉치고 여기 풀리고 어떻게 그래요? 여기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컬러 아까 몇 번이어서 그럼 한 5번쯤이다 그죠? 네.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결 방향을 이렇게 맞춰서 5번을 채워줘요. 그리고 종이 살짝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쪽 결 방향 맞춰서 이렇게 5번을 채워줘요. 안녕, 나는 결 방향을 맞춰서 네모난 이렇게 5번 톤이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한 이쯤부터 이제 6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만 결 방향을 채워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열십자 방향이 될 수 있게 양쪽 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와줘요.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그럼 이제 7번, 이 안쪽 한 요 정도는 7번이었죠. 그럼 이제 이 안쪽에만 컬러를 더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도 컬러를 더 넣어줘요. 요거를 반복해줘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면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채색을 할 수 있다 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은데, 근데 이 결은 제가 다다음번 수업 때 꼭 말씀드릴 거지만, 어둠을 넣을 때 힘으로 넣지 마세요. 힘으로 넣게 되면 종이가 눌려. 종이가 눌리면요, 종이의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가 반짝반짝 광이 나요. 그렇게 되면 광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반짝거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실제로 낮아져 보여요. 그러면 어둡게 그리려면 누르지 말고요, 횟수를 반복시켜서 차분하게 종이의 상처가 최대한 덜할 수 있게끔 매만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눌러줘야 연필에서의 어둠이 나와요. 물감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팁처럼 살짝 넣어드리면, 종이를 현미경으로 이 단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융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연필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누워. 그리고 나서 여기에만 이렇게 컬러가 발려져요. 근데 이 융털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복해. 안녕, 난 좀 자고 일어났더니 좀 상태가 괜찮아졌어. 그러면 얘네가 발려져 있는 곳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중간이 비고 여기가 사라진다,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밝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융털을 너무 눌러서 얘네가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아예 더 눌러? 그럼 여기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서 반짝거리게 돼. 그래서 종이에 상처를 주지 않은 채로 이런 식으로 어둠을 차분하게 횟수로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꼭 설명드려야 되는 건 드렸고, 자, 그럼 밝은 끝났고 어둠 끝났죠? 네. 그럼 이제 중간 톤 넣어볼 건데, 여기가 밝아요, 여기가 밝아요? 아직 몰라? 그지? 배경이 뭐야? 그러면 저는 배경 화이트로 두고 갈게요. 그러면 이 앞쪽만 결 방향 맞춰서 살짝씩 더 어두워질 수 있게.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밝은 면에서 어두운 부분보다 이 중간면에서 밝은 면이 조금 더 어두워요. 면에 대한 구분은 확실해야 돼. 여기 컬러랑 여기 컬러가 겹쳐지면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살짝씩 어두움을 일단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어두운 면 안에서도 밝음이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어두운 면에 가장 밝았던 게 5번 컬러예요. 그럼 얘는 아무리 어두워도 5번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럼 얘랑 겹치니까. 그러면 얘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에서 멈춰주게 되면 딱 맞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수업 시간 때 이너라인과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면에 대해서, 이 형태에 대해서 강조, 생략에 대해서도 배웠죠. 네. 통합적으로. 그러면 나는 이 앞쪽이 제일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이 앞쪽에 이 라인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이 바깥쪽 아웃라인을 살짝씩 이렇게 다듬어 주게 되면, 그리게 되면 정육면체가 빛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었다. 근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여기가 어두워요. 네. 근데 카메라 영상으로는 여기가 되게 밝게 나올 거란 말이죠. 티가 안 나? 그래서 조금만 더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만 살짝 눌러볼게요. 그러면 훨씬 더 카메라에서 잘 잡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모양을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숙제죠. 자, 이렇게 조그만한 정육면체 하나를 채색하는데도 1시간짜리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미술 학원에서 매번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술 학원들의 심정도 이해가 돼. 왜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으다다다 왔다가 으다다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하는 사람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신입생은 맨날 받아야 되고, 신입생이 들어올 때마다 신입생 교육을 하면 다른 진도를 못 나가니까 일단은 보고 그리세요로 그냥 압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림을 진짜 잘 그려, 그림에 재능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리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안 보이면 못 그려.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다음으로 아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왜 톤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빛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이어서 빛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내용이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의 모든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모아놨다가 봐야지 하시면 늦어요.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을 꼭 해두셔야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새로운 수업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어디 나가서 돈 100만 원 줘도 받기가 힘들어. 사람이랑 이렇게 1대1로 교감하면서 수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도 눌러 주시고 뭐 댓글도 좀 써 주시고 교재도 좀 사 주시고 커피도 좀 사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